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공백이. 한 달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최근까지 어떤 말을 했었는가를 한번 들어오기 전에 한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 강세론자입니다. 물론 유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년 초에 이제 저점을 찍고 쭉 유가가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스파이크가 또 한번 났었고요. 그 전쟁 이전에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왔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급 측면에서 일단 오펙의 감산이 크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었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 5, 6년간 이 오일앤가스 쪽에 투자가 너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사실 원유도 원유지만은 가스에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스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 달의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왜 많이 빠져 있고, 많이라고 해봐야 뭐 한 90불 초중반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가스는 왜 또다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전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차트가 좀 많습니다.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두려움은 러시아에 대한 원유 공급량이 가스처럼 급격히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유가가 뭐 120불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서 127불까지 올라갔었죠.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90불 초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2021년과 2022년에 러시아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의 그 물량을 추적해서 데이터화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주까지 데이터입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 항구를 출발한 그 원유의 양은 작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적게는 50%, 뭐 최근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월 첫째 주 러시아 항구를 출발한 원유 수출량은 4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작년 동기간이 210만 배럴이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을 좀 줄이고 억제하고 향후에는 뭐 끊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떠냐는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21년도와 22년도의 그림입니다. 짙은 색깔이 22년도인데요. 생각만큼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라인 수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급격히 끊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 그러면 유럽은 크게 감소하진 않고 그냥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 항구를 통한 원유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유럽과 G7을 제외한 국가들로의 수출량입니다. 항구를 통한 수출량입니다. 유조선을 통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가 났죠. 평균적으로 전년도 대비했을 때 G7과 EU를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 한 8배, 많게는 10배 정도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도, 뭐 중국 이런 국가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특히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인도가 전통적으로는 사우디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국 기준으로는 1위를 사우디에서 사왔는데요. 최근에는 1위 국가가 러시아로 바뀌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려했던 것만큼 러시아 원유 공급량은 줄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원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러시아발 수출량이 줄지 않았다. 오히려 슬라이틀리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는 왜 빠졌어? 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 공급량이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요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가솔린도 그렇고 디젤도 그렇고요. 자, 특히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비량의 한 40%가 미국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미국의 주간 단위 가솔린 소비량이고요. YOY 기준의 증가함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거를 보시게 되면요. 22년 4월 달부터 매주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딱 한 주만 제외하고서는 미국의 가솔린 소비량이 YOY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 가솔린 소비량이 주간 단위로 줄었어요. 미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가솔린 양이 대략 한 900만 배럴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줄었다라고 하면은 90만 배럴 정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소비가 90만 배럴 정도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글로벌리 비슷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유가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서 유가가 빠지는 상황, 공급은 우려했던 러시아는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유가로 인해서 수요는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 한 가지. 그러면 가솔린은 그렇다 쳐. 미국이 어쨌거나 제일 많이 쓰고 미국의 주간 단위 데이터가 실제로 빠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에서 주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월간 단위로 체크 가능한데 너무 늦어요. 지금 8월 중반인데요. 지금 체크 가능한 데이터는 빠른 건 6월 달 또는 5월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데이터를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쪽 데이터는 미국을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디젤은 왜 이렇게 강세야? 우리나라에서도 가솔린보다 지금 디젤이 더 비싸잖아요. 세금을 감안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디젤 같은 경우가 가격이 엄청 높지요. 정제 마진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가솔린은 배럴당 한 7불 내외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고 있고요. 반면에 디젤은 배럴당 40불 정도, 유가가 100불이면은 현재 디젤 가격 140불 정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정제 마진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가솔린보다 한 7배 가까이 높아요. 자,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었죠. 러시아의 석유 제품 수출 제품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세계 1위의 수출 제품이 바로 디젤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디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됐냐 하면요. 자, 이거는 미국의 디젤 재고예요. 미국의 디젤 재고인데요. 2010년 이후로 최근에 디젤 재고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계속 감소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미국의 정제 가동률이 낮냐? 낮지 않습니다. 현재 한 94%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화학 기업들의 정기 보수가 3년에 한 번 정도 있음을 감안하면 보통 한두 달 정도는 쉬니까요. 94%의 가동률이면 거의 만땅 수준의 가동률이다. 정기 보수로 꺼져 있는 설비들을까지 감안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재고가 계속 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고 디젤은 생각보다 덜 씁니다. 디젤 소비량이 가솔린 소비량의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가솔린 나오는 양은 적지 않지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디젤 가격이 좋잖아요. 수출을 많이 해요. 수출을. 지금 전쟁 이후 4월 달부터 8월 지난주까지 미국의 디젤 수출량이요. YOY로 24% 증가했습니다. 이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내부 재고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냐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은 최근 한 1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디젤 재고가. 이게 미국뿐만이냐?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유럽 한 20개 국가들의 디젤 재고 추이예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하고 지금 저점 수준을 확인해 보면요. 16년 초에 미 유럽의 디젤 재고가 고점을 찍었을 때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던 기간은 한 27개월 정도, 그러니까 2년 석 달 정도 걸렸고요. 최근에 20년 초에 디젤 재고가 또 이전 고점 수준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쟁 터지고 나서 디젤 재고가 급격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전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던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9개월밖에 안 돼요. 고점과 저점의 수준이 거의 비슷한데 이 직전 고점 저점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 기간은 27개월, 그리고 최근의 고점에서 최근의 저점까지 떨어지는 기간은 19개월. 많이 단축이 됐죠. 러시아 영향 때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재 시점의 데이터 값은 아닙니다. 5월 달까지 데이터이고요. 더 떨어졌을 개연성 상당히 큽니다. 가솔린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줄어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솔린 소비는 사실 민간 소비예요. 디젤은 물류입니다. 디젤 소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네거티브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디젤은 수요는 좋다. 가솔린에 비해 확실히 좋다. 그런데 공급 사이드 쪽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디젤 재고가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유럽은 디젤 중심의 국가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 문제 때문에 바꾼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한두 해 만에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재고 이슈가 디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스는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자, 현재 유럽의 가스 현물 가격 이 그림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거는 메가와트 시로 내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MMBTU 단위로 바꾸게 되면요. 현재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요. MMBTU당 64.5불입니다. 레코드 하이 수준이고요. 이거를 원유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냐? 한 350불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350불. 그러니까 지금 유가의 한 4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아시아 가격 같은 경우도 현재 MMBTU당 스팟 가격은 JK의 마켓 프라이스 기준으로 50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레코드 하이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높아?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유럽의 가장 큰 이슈는 올겨울을 대비해서 재고를 쌓아야 되는 이슈가 있지요. 자, 이 그림은 유럽의 그 천연가스 재고 수준이고요. 8월 15일 기준,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전체 캐파의 74.7%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비축 속도, 비축 규모를 감안하게 되면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0월 중반까지는 목표치 94%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자, 요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잘 들고 있지? 석탄 발전량이 1월 7월 누적 기준으로 독일, 에너지 유럽이 제일 많이 쓰죠. 독일 기준으로 석탄 발전량이 19%가 일단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도움을 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요. 작년도 대비 19.2% 증가했어요. 근데 바람이 또는 태양이 햇빛 비치는 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석탄 소비 계속 늘릴 수 없다. 신재생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바람이 계속 잘 불 거야, 햇빛이 계속 잘 비칠 거야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고 현물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빌드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해지고 유럽 입장에서요. 소비는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고는 쌓죠. 일단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기 위해서 재고 축적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다른 거를 희생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해요. 그 희생이란 뭐냐 하면은 이 그림 보시면 마지막 그림입니다. 오늘 참 그림 많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예요.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수준인데요. 18년도부터 22년
7월 달까지 재고 수준입니다. 22년 7월 달에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요. 지금까지 데이터 중에서 가장 낮았었던 2018년도에 근접해 있어요. 미국 재고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스 가격이 지난번에 휴스턴에서 발생했었던 LNG 설비 화재 사건 이후로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MMBTU당 8불대로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의 겨울철 다가올수록 가장 큰 이슈는 재고 문제. 미국 재고가 낮게 되면은 이건 또다시 가격 강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현재 이러한 상황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유는 러시아 공급이 안 줄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가스는 나올 게 없는데 미국 거를 쭉쭉 빼다 쓰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유럽의 재고를 비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고는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 어디서 제일 많이 사왔어?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에서의 가스 수입량 한 마이너스 30% 이상 줄었죠. 아시아로 가는 게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재팬코리아 마켓 프라이스가 MMBTU당 50불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일단 10월 초중반 때까지 재고 수준, 미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재고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 거냐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정리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